도원 공부 후 성격의 변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원 공부를 하고 저에게 찾아온 제일 큰 변화는 착하게 살지 말고 바르게 살라는 스승님 가르침에 따라 소심한 성격이던 제가 불편한 상황에 맞서 제 의견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자칫 불평, 불만만 많은 부정적인 사람으로 느껴질 수 있고 불편한 상황에 맞서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은 자신의 에너지와 감정 소모처럼 느껴지는 여린 마음까지 더해져 괜히 말했나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예전처럼 침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스승님, 진정한 공부자라면 어떤 자세여야 하는지요? 스승님의 바른 가르침을 청합니다. 여러분이 도원 공부하면서 하나 느낀 것이 있다면, 그동안 과거에는 착하게 살려고 했다면 지금은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느꼈을 겁니다. 늘 제가 법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착하게 사는 거하고 바르게 사는 건 다르다. 여러분, 착하게 사는 건 누구나 가능합니다. 양심대로, 느껴지는 대로 착하게 사는 건 누구나 가능하다. 그러나 바르게 사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왜 바르게 사는 건 어려우냐? 바른 분별력이 있고 바른 지혜가 열려 있을 때 바르게 살 수 있지, 내 양심적으로 착하다고 바르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양심이 착하고 내 양심이 있는 사람은 양심적으로 착하게 행동하기는 아주 쉽다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 보면 이렇게 밥 주고 싶고, 또 이렇게 돈 없는 사람 차비 좀 주고 싶고, 이렇게 지나가는 길거리 거림 보면 내가 1,000원짜리라도 보시하고 싶고, 이건 착한 마음이에요. 아주 쉽죠. 그리고 친구가 와서 돈 빌려달라고 할 때 마음이 안 빌려주면 왠지 서운해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돈이 있으니까 빌려주자, 이렇게 빌려주는 마음, 이게 착한 마음이라는 거죠. 너무 쉽잖아요. 근데 바르다는 건 절대적으로 냉철한 분별력이 있어야 가능하고, 판단력이 있어야 가능하고, 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 여러분이 그동안 착하게 살았는데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착하게 살았는데 억울하게 뒤통수 맞은 일도 있고, 돈 뗀 일도 있고, 배신당한 일도 있고, 남편한테 잘해주었는데 뒤통수 맞았고, 아내한테 잘해주었는데 바람나서 도망가고, 예를 들면 얼마나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뒤통수 맞다가 상처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구나 지인 때문에 뒤통수 맞은 분 굉장히 많아요. 가까운 사람한테. 그러면 친구나 지인한테, 가까운 사람한테 잘해주려고 했지 못해주려고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부부지간이든 가족 간에 잘하려고 했지 못해주려고 안 했거든. 근데 분별력이 없이 착하게만 하다 보니까 친구 간에 의리 상하고, 형제 간에 의리 상하고, 가족 간에 의리 상하는 일이 많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바른 도원 공부를 해서 바른 분별력으로 지혜롭게 살아야 인생이 득이 되고, 너도 득이 되고 나도 득이 되지, 착하게만 살면은 뒤통수 맞는다. 그래서 절대 착하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착하게 살지 말라니까 이기적으로 악하게 살아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악하게 살 바에는 차라리 속더라도 착하게 사는 게 나아. 속더라도. 내가 말하는 건 악하게 살으란 뜻이 아니고, 모질게 살으란 뜻이 아니고, 바른 분별력으로서 지혜롭게 현명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만 예를 들어 볼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이 한 10억이 있어요. 재산이 한 10억이 있어. 근데 이 부모님이 연세가 한 80이 넘은 거야. 근데 가만히 당신이 느껴보니까 한 5년 이짝저짝에 갈 것 같아. 자기가 느낄 때. 근데 재산이 한 10억 있는 거야.
근데 자손이 한 3명 있어요.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자식이 한 3명 있어. 근데 이 10억을 갖다가 내가 정신이 있을 때 이 아이들을 앉혀놓고 바르게 유산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너의 몫은 요거고 너의 몫은 요거고 너의 몫은 요거다. 너희들이 내가 죽더라도 이 이상 욕심을 부리지 말고 형제간에 각별하게 잘 지내거라. 그리고 이 10억을 내가 3명한테 3억씩 9억을 나눠주고 1억은 내가 죽은 다음에 너희들이 장례비로 잘 쓰거라. 이렇게 하면 형제가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안 싸우지요. 공평하게 3억한테 3명을 나눠주었는데 1억이 남았잖아. 이건 내 장례비로 잘 써라. 그럼 장례비에 1억이 안 든다 하더라도 내 제사도 지내야 되고 너희들이 앞으로 장례비도 써야 되고 해야 되니까 이 1억은 그런 비용으로 잘 쓰거라. 이렇게 하고 딱 재산을 물려줬어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 싸울 일도 없고 형제들이 다정하게 의리를 지키면서 부모님 제사에 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80이 넘어서 곧 죽어가는 거 알면서도 이 재산을 꼭 붙들고 있고 말없이 죽어. 그러니까 이 10억을 갖다 장남이 독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한 50%를 차지하고 싶은 거야. 자기가 그래도 권리가 있다고? 또 때로는 부모님을 모셨다는 이유로 한 50%를 딱 차지하고 나머지 50%는 니들 나눠가죠. 이러니까 형제들이 받아들이면 좋아. 근데 열받거든? 그걸 고소해. 그걸 뭐라 그러죠? n분의 1 나누기 하는 건 뭐라 그래? 법적으로 유류분 상속. 유류분 상속 신청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유류분 소송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형제의 의리 상하고 제사 때도 안 오고 개판이 되는 집이 엄청 많다. 근데 여러분이 분별력이 없다 보면 대부분 그 짓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착한 거지 바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80이 넘었는데 이걸 그냥 끝까지 가지고 있다. 내가 운영을 잘 하다가 그냥 죽으면 되지. 그리고 니들이 알아서 형제들 지금 사이 좋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분배 잘 하겠지. 이렇게 믿거라 하는 거. 이게 착한 마음이라는 거야. 너희들이 착하니까 이거 가지고 싸우지 않겠지? 이거 가지고 욕심 안 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어느 날 훅 가버리면 이건 착한 마음이지 바른 게 아니다. 늘 제가 예를 들었죠. 친구가 돈 빌리러 왔을 때 이 친구가 바른 이념과 바른 의식을 가지고 이 돈을 반드시 잘 써서 갚을 능력을 갖출 친구인지 우선 급하다고 빌려달라 하는 것인지 심보가 바르지 못한 건지 이런 걸 분별도 안 하고 친구란 이유로 각서 그 차용증도 없이 그냥 훅 빌려줘. 그리고 나중에는 안 갚아. 그러면 소송도 못하고 질질 속 끌면서 끌려다니면서 사이 나빠지고 하다가 나중에 소송하면 완전히 원수가 되고 나중에는 안 보게 되고 또 소송을 안 하더라도 왼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분별력이 부족했던 겁니다. 딱 봐서 아닐 때는 너한테 미안하지만 너한테 빌려줄 돈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재산이 있어도 미안하지만 너한테 빌려줄 돈은 없구나. 단호하게 거절할 때 거절할 수 있는 게 바른 거예요. 그럼 지금은 그 친구가 서운하겠지만 그래 좀 서운하다. 그러나 내가 너한테 이런 아쉬운 소리 안 하게끔 열심히 노력해서 반드시 성공해서 너한테 보여주마. 이런 의식을 심어줬다면 그것도 득되게 한 거예요. 옛날에 그 아주 가난한 선비가 백정한테 도움을 받아서 과거급제를 했어요. 그런데 과거급제를 하고 신관사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관사또가 되니까 이 백정이 자기가 도와줘서 과거급제를 했으니까 찾아가서 인사할 거 아닙니까? 인사하러 딱 오니까 이 신관사또가 모르는 척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백정 집에다 불을 질러버린 거야. 그리고 이 백정에 처자가 있었는데 처자는 몰래 빼돌려 버렸어요. 그리고 불을 질러버린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이 백정은 받아주지도 않고 문전박대를 당하고 자기 집도 불질러버리고, 그리고 이 신관사또가 어떻게 시켰냐면 그 관리 모자를 하나 떨어뜨리고 오라 그랬어. 왜? 관에서 불 지른 걸 알게 하려고. 그런데 모자 하나 떨어뜨리고 불을 확 질러버린 거야. 그러니까 처자는 다 죽은 줄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복수심이 들겠지요. 신관사또를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비장의 칼을 갈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갔어. 들어가가지고 10년 동안 무예를 닦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월장을 해서 그 사또를 죽이려고. 그런데 10년 사이에 이 사또는 승진해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대감이 된 겁니다. 승진해서 이제 처음에는 신관사또였지만 승진해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면 그 병조판서가 됐든 이조판서가 됐든 소위 대감이 된 겁니다. 대감이 된 걸 알고 이제 죽이러 간 거죠. 죽이러 갔는데 이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걸 알고 이 근처에서 자기 신분을 묻는 걸 알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주막이라든가 내 신분을 묻는 사람이 나타나면, 이 대감 신분을 묻는 사람이 나타나면 나한테 미려와서 고하면 상금을 주겠다. 그랬더니 한마디로 검객이 돼가지고 복수하려고 딱 나타나가지고 그 주막에서 이 대감집을 찾으니까 딱 알은 거 아닙니까? 딱 알아가지고 대감집에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대감이 검객을 하나 내보낸 거야. 고수를 내보내가지고 얼마나 검수를 익혔는지 시험을 한 거예요. 시험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한마디로 월장을 해서 딱 들어왔을 때 처자가 딱 나타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왜 그러면 이 대감이 처자를 빼돌리고 불질러버리고 문전박대를 했느냐? 내가 문전박대하면 이 사람 평생 백정으로 살겠구나. 내가 은혜를 갚는데 너한테 돈푼이나 주고 고맙다고 하면 작은 은혜를 갚는 것이다. 근데 너를 억울하게 만들어서 무예를 닦게 해서 훌륭한 인재로 키워서 이 나라의 변방을 지키는 장수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천민을 좀 면천시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깊은 뜻으로 원수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어떤 게 그 사람을 위한 겁니까? 지금 원수처럼 하늘 품게 했어도 진짜 그 사람을 위한 것은 뭐예요? 비장의 칼을 갈게 한 게 잘했다는 뜻이라. 훗날 훌륭한 장수를 만들기 위해서 원수가 되는 걸 각오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옛날 설화를 잠깐 들려드리냐면 바로 이 대감은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바른 은혜를 갚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신관사또 시절에 잘 받아주고 고기 사주고 너 나 도와줬으니까 고맙구나, 집이나 한 채 사줄게 하면서 이렇게 백정 그 신분에서 집이나 하나 사주고 또 용돈이나 주고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은혜를 느꼈겠어요. 그러나 평생 백정으로 산다. 제가 왜 이 옛날 설화를 잠깐 예를 들어드렸냐면 우리가 바르다는 건 이렇게 냉정함과 냉철함이 있어야 된다. 은혜를 갚더라도 더 크게 은혜를 갚을 때는 때로는 그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원수도 각오하고 은혜를 갚는다는 겁니다.
그래, 원수로 오해받는 걸 각오하고라도 은혜를 갚는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인정으로 거지한테 돈을 함부로 준다든가 친구한테 돈을 함부로 빌려준다든가 이렇게 가족들에게 돈 거래를 잘못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가 나쁜 경우가 아주 많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건 돈을 빌려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게 빌려줄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도와줄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빌려줄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람 환경과 조건과 그 사람 마음자세를 보고 다르게 빌려줘야지 감정적으로 그 말만 믿고 빌려줘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그 사람한테 강한 신념을 심어주어서 오히려 더 크게 만드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즉, 냉철하게 그 사람을 돕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감정적으로 함부로 대하는 건 착한 것이지 절대 바른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치를 알고 가족 간이든 친척 간이든 늘 상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나를 위하는 것이며 상대를 돕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바른 이치를 알아서 항상 바르게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 참아야 될지 말을 해야 될지 이걸 물었는데 여러분 꿍꿍 참고 말을 안 하는 건 득되지 않아요. 내가 터뜨리고 바르게 분별력 있게 말을 해서 상대한테 깨우쳐 줄 건 깨우쳐 주고 또 약간의 충돌이 있더라도 해결을 보는 게 득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억누르는 게 득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깡패를 대적할 때는 참아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무식한 깡패한테 함부로 말했다가는 맞기밖에 더합니까? 근데 내 말생대가 될 수 있는 조건, 내 말이 한마디라도 먹힐 수 있는 조건, 그리고 내가 터뜨려도 해결을 볼 수 있는 조건, 이럴 때는 말을 해서 이렇게 유감도 표할 때는 표하고 풀어볼 때는 풀어보는 게 맞다. 이걸 가슴속에 쌓아두는 것은 내 응어리가 되며 탁한 기운이 되며 득되지 않다. 그래서 표현할 건 표현도 해서 방법을 찾는 게 맞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불만이나 어떤 억울함이라든가 화가 날 때 이걸 냉철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내 자신의 감정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내가 이렇게 크게 화낼 일인지 내가 지금 유감을 스스로 내 잣대로 갖는 것인지 내 입장에서만 지금 판단하는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상대 입장으로 생각을 안 하고 모든 걸 내 잣대, 내 입장으로 분별을 하고 유감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내 유감이 정말 냉철하게 봤을 때 바른 유감인지를 살펴야 돼요. 바른 유감이라면 표시해서 풀어나가는 게 맞다. 근데 너무 일방적인 내 유감이라면 한번 물러서고 3, 4, 1원을 하는 게 좋다. 3, 4, 1원이란 말은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는 게 맞다는 뜻입니다. 이게 맞지 내가 훅 일어난다고 마구제비로 퍼붓는 건 또 득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이런 이치를 알고 항상 3, 4, 1원의 마음을 가져라. 그러나 말을 담아두는 것 또한 좋은 게 아니다. 상대성으로 충분히 통할 때는 유감을 표시해서 푸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